지난달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바로 어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를 담은 인터넷은행 설립과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공포됐는데요. 은산분리 규제 완화 적용 대상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초희 아나운서.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이번 인터넷 전문은행법 시행령 제정안이 인터넷 전문은행 시장에 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전유섭 금융위원회 은행과정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터넷 전문은행 지난해 출범을 해서 시작 전부터 정말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잖아요. 네. 이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해를 위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무엇인지 알기 쉽게 정리해 주시죠. 네. 인터넷 전문은행은 IT가 발전함에 따라서 시대 변화를 반영한 그런 금융 쪽의 변화입니다. 예. IT와 금융이 융합을 해서 금융 쪽의 혁신을 일으킨 다음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게 이 법의 취지고요. 근데 인터넷 전문은행은 아시겠지만 전자금융 거래 방식으로만 운영하도록 된 은행입니다. 예. 그러니까 점포 없이, 지점 없이 그렇죠. 운영이 되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전자금융 거래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나 그 모바일폰, 휴대전화 같은 걸 통해서 예.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받는 그런 형태로 영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행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점이 없기 때문에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의사소통 없이 인터넷만으로 영업이 모든 게 이루어지고 대출 상품도 보고 예금도 할 수 있고 그런 은행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점포가 없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지금 뭐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지만 카카오뱅크라든지 K뱅크 이런 게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입니다. 네, 정말 집에서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고 또 이용을 하고 계셨는데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의 시장 규모는 어떻습니까? 네, 이제 1년 정도 조금 넘게 이제 영업을 해왔는데요. 예. 아직은 전체 은행에 비하면은 큰 규모는 아닙니다. 0.5% 자산 규모 수신이나 여신 규모로는 0.5%, 그러니까 1% 미만이고요. 고객 수를 참고로 이제 본다면은 예.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764만 명, 두 개 인터넷 은행이 합쳐서요. 764만 명이고 예금액은 11.1조 원, 그리고 대출액은 9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은행이 아마 총 수신이 2,008조 원이고 총 여신이 1,776조 원인 걸로 비교할 때 한 0.5%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해외의 경우에 이제 우리보다 조금 더 오래 전부터 인터넷 전문은행을 해온 데를 보면 지금은 대충 한 3% 내지 4% 수준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전망하기로는 이게 앞으로 이 AI라든지 IoT, 빅데이터 이런 ICT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렇죠. 점점 더 아마 사업을 넓혀갈 수 있을 거고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더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성장이 전망되는데 아직은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그 지난달에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제정안이 마련이 된 건데 그러면 인터넷 전문은행의 어떤 기대 효과 때문에 이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걸까요? 그 무엇보다도 저희가 금융산업에 있어서 이 IT를 활용해서 소비자들의 큰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게 이 법의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소비자들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24시간 점포가 없으니까 24시간 내내 거래를 하실 수 있고 공인인증서 없이 거래하실 수 있고 그런 편리성이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점포나 인력이 사실 투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적인 측면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나 수수료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어서 아마 시중은행과 경쟁을 해서 그런 금융 부담, 국민들의 금융 부담도 경감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이제 중저신용자 쪽에 중금리 대출을 많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계층도 좀 확대해서 중저신용자들이 쉽게 그 은행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소비자 측면에서의 큰 혜택이고요. 그 다음에는 산업 측면에서 보면은 이
아무래도 IT와 금융이 융합한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핀테크라고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핀테크 산업 발전 쪽에 이 구심점에 될 수 있는 게 인터넷 전문 은행이거든요. 이쪽에서 핀테크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인터넷 전문 은행하고 같이 협업한 그런 은행들 사례를 보면 예. 뭐 1년에 70% 성장을 하고 직원도 1년 만에 2배를 넘게 뽑고 그다음에 해외 진출도 그 덕에 하게 되고 이런 사례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핀테크 산업 발전 쪽에도 인터넷 전문은행이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어느 정도 좀 기여를 할 거로 생각이 되는데 예. 아무래도 새로 그 회사가 생기니까 직접 고용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예. 근데 이 분야는 이제 간접 고용 효과도 상당히 큰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IT 쪽은 이제 고용 유발 효과라고 해서 그런 간접 고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두 개의 인터넷 전문은행만 하더라도 직접 고용은 한 5년간 한 1,000명, 간접 고용은 한 4,200명 저희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인터넷 은행을 저 추가로 더 인가를 하게 되면 예. 그만큼 또 비례적으로 많이 늘어날 수 있을 생기겠죠. 것으로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인터넷 전문 은행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번에 시행령을 제정하게 된 배경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지난 9월 20일에 국회에서 인터넷 전문은행법이 통과됐는데요. 예. 그 법에서는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주주 자격을 제한한 거 외에 몇 가지 시행령에다가 위임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 예. 사안, 위임한 사안을 이번에 시행령에서 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대주주 자격에 대한 완화인데요. 법에서 3%에서 그 산업자본이 4%에서 34%까지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놨는데 대신에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예. 정보통신업 비중을 감안해서 대주주 자격을 좀 더 시행령에서 정해보라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시행령의 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이 시행령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짚어주셨는데 이제 ICT 기업의 어떤 투자 확대가 늘어나면서 그 한도가 34%로 늘어난다고요? 네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기존의 은행법에 따르면은 예. 산업자본 저희가 은행법에서는 비금융 주력자라고 하는데요. 산업자본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산업자본이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4%만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의결권 없이 추가로 6% 더해서 최대 10% 가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IT 기업이 주도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는 예. 은행은 탄생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산업자본인 IT 기업들이 주력해서 이제 이 은행업을 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은행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인터넷 전문은행법에서는 그런 산업자본이 34%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예. 또 기존 은행법보다 동일 차주의 신용 공여 한도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던데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동일 차주에 대한 신용 공여 한도는 원래 은행법상 자기 자본이 25%까지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20%까지만 예. 자기 자본의 20%까지만 동일 차주에 대해서 이제 신용 공여를 하는데요. 동일 차주가 어떤 거지? 동일 차주는 예. 공정거래법상이 기업 집단을 의미하는 거고요. 기업 집단. 네, 그래서 위험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대출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기업이 좀 위험해지면 영향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같은 동일 차주로 개념을 묶고 있고요. 그 동일 차주에 대해서 인터넷 전문은행은 그 위험성을 좀 더 낮추기 위해서 20%까지 한도를 더 낮췄습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도 이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한도를 낮췄고요. 그리고 원래 이전에는 대주주와의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잖아요. 네. 예외 규정이 생겼나요? 예, 대주주와의 거래 금지는 저희가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의 사금융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인데요. 거래 금지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용공여, 그러니까 대출하고 보증하는 거 이런 것들인데요. 신용공여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 주식을 취득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금지가 있는데 이 금지에 대한 예외를 이번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된 겁니다. 이게 영업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을 해준 상대방이 M&A를 한다든지 합병을 한다든지 영업 양수도를 해서 합쳐버리면 내가 가질 마음은 없었지만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예외적인 사유를 이번에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예외 규정까지 알아봤고요. 이전에 이제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재벌의 사금고화입니다. 여전히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이번에 법이 제정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법 제정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금고화는 상당히 사금고화는 저희가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매우 낮은 걸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 법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시행령에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재벌이라고 칭할 수 있는데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대해서는 소유를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저희 이 인터넷 전문은행은 IT와의 융합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ICT 주력 그룹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재벌 사금고화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주주에 대한 신용 공여도 금지하고 있고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도 살 수 없게 그렇게 만들고 있고요. 조금 더 나가면 대기업 대출도 지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제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게 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을 한 건데 벌써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와 또 그리고 일정에 대해서 오늘 마무리 말씀으로 해주시죠. 네, 이제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인터넷 전문은행을 활성화하고 금융 혁신을 이뤄나가는 게 저희의 가장 큰 숙제이고요. 앞으로 얼마 안 남았지만은 제3, 제4의 인터넷 전문은행을 추가 인가하는 게 남아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때 되면은 새로운 인터넷 전문은행을 아마 경험하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이 등장하면서 금융시장 판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번 조치가 인터넷 전문 은행의 활성화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유섭 금융위원회 은행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